저는 올해 50살이 된 요양보호사 김미경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와 같은 세대라면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1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식사 도움,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투약 관리 등등.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몸도 마음도 힘든 일이지만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50살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특히 옛 친구들을 만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어요. 그때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 큰 프랜차이즈 카페가 바로 옆 건물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결국 3년 전에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20년 가까이 운영했던 가게를 접는다는 것, 그리고 50살 가까운 나이에 다시 구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택시 수입만으로는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어려웠어요. 첫째 아이는 대학교 4학년,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돈이 들어갈 곳은 산더미 같은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마트 계산원, 청소업체, 식당 일까지. 하지만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알게 된 것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내가 남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분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습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상태가 다 다르고 각각에 맞는 케어 방법을 익혀야 했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옮기는 것도 처음에는 무서웠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게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실 때면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 후 30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동창회였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까 했습니다. 솔직히 제 현재 상황이 부끄러웠거든요. 동창들은 아마 각자 성공한 모습으로 올 텐데 저는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하기가 좀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가. 내가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한 일인가? 남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정말 오랜만에 새 옷을 사서 입고 갔어요. 미용실에서 파마도 새로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50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 당당하게 가자라고 마음먹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창회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어떤 사람들은 학창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처음 몇 명한테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면서 아, 그래 라고 대답하더니 금세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제 직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아, 그래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요양보호사라 라고 생각하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박선영이라는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잘난 척하는 성격이었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선영이는 남편이 의사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거든. 우리 애들도 다 의대 보내려고 하고 있어. 미경이는 뭐 하고 있다고 했지?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어. 그 순간 선영이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아, 불쌍해라라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아, 힘들겠다. 그런 일이 참 중요하긴 한데. 몸이 많이 힘들지?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톤이나 표정에서 동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뒤로 선영이는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창들과 얘기할 때도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남편을 둔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 어때?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우리 큰애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네. 남편 병원 확장하려고 하는데 요즘 의료기기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사이에서 저는 끼어들 말이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 유학?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저 듣고만 있는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몇몇 동창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경이 요양보호사 한다던데. 진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카페에다가 망했다는 얘기 들었어. 불쌍해. 그래도 그런 일을. 나는 못하겠더라. 남의 대소변 치우는 게 어떻게 가능해?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대화가 안 통해.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 그 순간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날 무렵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다들 그룹을 나누어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는 2차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말은 묻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너는 오지 마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저는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작인가? 친구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무슨 친구야? 친구라는 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사이 아니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일을 할 때도 자꾸 동창회에서 들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대소변 치우는 일, 불쌍해, 사는 세계가 달라 이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고맙다. 미경이가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너는 내 천사야. 다른 사람들은 일로만 대하는데 미경이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동창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오후 근무를 위해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미경 씨, 새로 입원하신 분이 있는데 미경 씨가 전담으로 돌봐주셨으면 해요.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좀 어려워하시네요. 어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좀 심하시고 성격도 까다로우셔서. 지금까지 여러 요양보호사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미경 씨라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는 그런 어려운 케이스를 맡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지난 2년간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고 특히 치매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원하신 분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바로 박선영이었거든요. 동창회에서 만났던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선영이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이런 생각들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선영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요양복을 입고 있어서인지. 안녕하세요. 앞으로 선영님을 돌봐드릴 김미경입니다. 선영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나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서 나가. 선영님,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선영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싫어. 나는 집에 갈 거야. 여기 왜 데려왔어? 선영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로 온 선영이의 딸에게서 상황을 들어보니 6개월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한 달 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깔끔하시고 까다로우셨는데 치매가 시작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집에서 돌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딸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완벽주의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선영이가 치매에 걸리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더욱 예민해진 거겠죠.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이는 제가 뭘 하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리려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숟가락을 던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려 하면 누가 목욕하래 라고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예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거든요. 게다가 원장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었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무작정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선영이의 마음을 먼저 열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선영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알아서 해. 선영님 머리카락이 참 예쁘네요. 어떤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가 갑자기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어. 근데 낯이 익어. 그 순간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할까? 치매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만약 선영이가 저를 기억하고 동창회에서의 일까지 떠올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영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선영이는 계속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뭔가 생각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지나면서 선영이와 저 사이에는 조금씩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선영이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까다롭게 굴었지만 저에게만은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습니다. 미경아, 어느 날 갑자기 선영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확한 이름을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선영님. 미경이 맞지? 너.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었지?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기억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 미경아. 내가 너한테. 선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치매에 걸렸지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그날부터 선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미경 씨 정말 대단해요. 박선영 님이 이렇게 온순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선영이가 변한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져야만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선영이의 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님이 김미경 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계속 미경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설마 요양보호사님이 그 미경이 님일 줄은 몰랐어요. 딸의 말을 듣고 선영이가 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경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씨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미안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선영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경이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창회에서 무시했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경이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선영이를 돌보는 일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옛 친구를 돌보는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케어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선영이? 나. 진짜 미안해. 동창회에서 너를 그렇게 대한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었어. 선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너는 지금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나는 그때 너를 무시했어.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선영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내가 꼭 말해야겠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까칠한 사람도 이렇게 잘 돌봐주고. 내가 의사 남편 자랑하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선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동창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영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치매가 더 진행된 것 같았고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선영이를 돌봤습니다. 밤에도 자주 깨서 상태를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선영이가 의식이 흐릿할 때도 저희 목소리는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고마워. 미경이, 너 때문에 편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다른 직원들도 신기했어요. 미경 씨와 박선영님은 정말 특별한 관계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들으시는데 미경 씨 말은 꼭 반응하시네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선영이의 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경이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미경이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요양보호사님들과는 달랐어요. 미경이님은 정말 가족처럼 엄마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걸 느끼고 계세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의식이 좀 괜찮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경이는 진짜 천사라고. 자기가 평생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선영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영이의 딸이 다른 동창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김미경 씨가 요양보호사로 돌봐주고 있다고. 그래서 며칠 후에 동창회에서 봤던 몇몇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제가 인사를 하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경이야? 미경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들의 반응은 동창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경아, 선영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우리가 동창회 때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너무 못됐어. 동창들이 하나씩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선영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그날 동창들이 돌아간 후 선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친구들이 왔었지? 응, 선영이 보러 왔었어. 고마워. 너 때문에. 친구들이. 선영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미경 씨, 박선영 님이 새벽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하시네요. 급하게 선영이 방으로 갔어요. 선영이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제가 손을 잡아드리니 살짝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선영아, 나야. 미경이야. 그 순간 선영이가 눈을 살짝 떴어요.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선영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정말 많은 동창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생 많았어. 선영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딸한테 들었어. 우리가 동창회 때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했어요. 미경아, 너야말로 진짜 성공한 거 아니야. 남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장례식이 끝난 후 선영이의 딸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주었어요.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써달라고 하신 거예요. 미경이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열어보니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미경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너는 진짜 천사야. 나 같은 못된 사람도 가족처럼 돌봐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서는 꼭 너 같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선영이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선영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고마워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자기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알아. 나는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워.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편안할 수 있었잖아.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동창회에서 받았던 상처, 선영이를 돌보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화해까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요양보호사 일이 남들 보기에는 힘들고 대우받지 못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선영이뿐만 아니라 제가 돌보는 모든 어르신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고마워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는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도 사회의 편견에 휩쓸린 것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선영이가 저를 무시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고 상처받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선영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영이도 마지막에 편안할 수 있었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선영이가 1년 후에는 제 도움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의 위아래는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욱 당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동창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창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직업을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으로 말이에요. 미경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맞아. 우리는 겉으로만 판단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선생님이셨고 어떤 분은 사업가셨고 어떤 분은 농부셨어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지금은 모두 저희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세요. 특히 요즘에는 후배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을 함께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편안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는 제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죠. 요즘 저를 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고 말해줍니다. 특히 큰아이는 의대생인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친구들이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럽다 고 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든든한 지지자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라고 격려해주고 제가 지칠 때면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며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이제는 길에서 다른 요양보호사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런 동지애 같은 것도 생겼고요. 가끔 제가 돌보던 어르신의 가족분들이 연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머니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거나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뿌듯합니다. 선영이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 친구를 생각해요. 만약 선영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오해한 채로 지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예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에는 정말 귀천이 없다고.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에 임하느냐라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일일 거라고요. 저는 이제 55살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저를 돌봐주실 분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 고마운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동창들에게 무시당해서 그렇게 속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니까요. 그때의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게 될 때 지금의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요양보호사 일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발전기를 함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분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그런 게 다 부질없더라.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더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돌보는 일,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치매 어르신과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아직도 사회적 편견은 남아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제 직업을 듣고 동정하는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 보여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제 아이들도 이제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신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제 동창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정기 모임을 할 때마다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진짜 친구들이 되었어요. 선영이의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50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하며 살고 있거든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제가 20대, 30대의 카페를 운영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보람있고 행복해요. 그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일하고 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미경아, 왔구나. 고마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할머니에게 저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신데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인생에 대한 철학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미경아, 내가 젊을 때는 성공이 뭔지 몰랐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진짜 성공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더라. 너는 지금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돌보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치매가 있으셔도 저만은 항상 알아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 가족들이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자꾸 미경이 하시면서 저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할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손을 잡아드리니까 눈을 살짝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 할머니 아들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미경 씨를 찾으셨어요. 미경 씨가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저희 가족보다도 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각기 다른 성격과 상태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 소통하는 법, 공감하는 법을 계속 익혀가고 있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의미 있어요. 얼마 전에는 새로 들어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셔서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할아버지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어요. 처음에는 저에게도 짜증을 내시더니 몇 주가 지나니까 저만은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미경아, 너만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까칠한 성격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요양보호사들을 멘토링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20대, 30대에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거든요. 몸도 힘들고 사회적 편견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격려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의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드리면 젊은 동료들이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찾아와서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이 일이 정말 좋아져요. 라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꼭 뵈러 가려고 노력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 딸이 참 착하게 일하고 있어서 기특해. 미경이 덕분에 나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요양보호사라는 걸 좀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특히 큰아이는 의대생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요양보호사인데 정말 존경스러워.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시면서 그분들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거든.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직업이 정말 멋있다 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어져요. 남편은 여전히 제 든든한 지지자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야근할 때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워. 남을 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돼.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지금 저는 55살이지만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50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도 50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양원에 계신 가족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려요. 저희도 사람이라서 인정받고 싶고 고마운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거든요. 또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하시기 바래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